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잠깐 전 시간에 이제 복습을 좀 하자면, 미시세계에서의 그 템포 값과 거시세계에서의 템포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템포들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우주의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냥 뭐 막연하게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 나도 몰라. 그냥 믿어.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안 믿겨졌던 거예요. 그게 뭐 창조하셨겠지.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겠지.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를 알고 싶었는데, 그 이게 지금 그게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 진짜 빛으로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졌냐를 지금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그 근원적인, 인간들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알고 싶어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그 모든 과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 철학자들, 뭐 하여간에 모든 성인들이 여태까지 말씀은 했지만, 그런 말하고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부분이 다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는, 과연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법칙이고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 공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빛의 특성, 이거를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은 수축할 수 있다. 빛은 그 공간에 대해서 직진성만 있다. 그래서 공간이 구부러져 있으면 구부러져 있는 대로 그냥 직진을 하는 것 뿐이다. 그런 특성 때문에 이 공간이 수축을 하고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아주 미시세계에서 공간의 곡률이 큰 안쪽의 공간과 점점 이제 그 공간이 층을 이루면서 공간의 밀도가 낮아지는 바깥쪽의 공간에서 빛들이 어떻게 대칭성을 이루고 있느냐, 그리고 서로 어떤 균형으로 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인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안쪽에 돌고 있는 빛들과 바깥에 밀도가 낮은 바깥의 빛들, 돌고 있는 빛들의 템포가 맞아야 된다. 왜? 공간이, 바깥에 있는 공간의 특성이 균형과 대칭과 균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 균질성에 맞게 돌기 위해서는 그 템포 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왜 템포가 같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공간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공간의 특성이, 공간이 그걸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담배를 이제 방 안에서 피울 때 그 연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방 안에 골고루 퍼지죠. 균질하게. 예? 그런 게 공간의 균질성이에요. 그게 공평성이고 대칭성이고 균형성이고. 근데 이제 그 과학자들은 그거를 이제 그 무질서로 향한다. 그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한다. 이게 엔트로피 이론으로 해가지고 그게 엔트로피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향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그렇게 모든 물질에 대해서 빛조차도 균질해야 된다. 같은 공간에는 같은 개수의 빛들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쪽 밀도가 큰 공간과 이 바깥의 공간의 크기는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그 압력을 받아서 그 삼각형이라는 그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지 수축해 있는 거지 크기는 같아요. 바깥의 거랑.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이 미시 세계에서도 공간이 수축 공간이 층을 이루고 있고 이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 현상만을 표현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현상만을 표현하는 식이. 예. 현상만을 표현하는 식이 뭐냐면,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런 식들이에요, 이런 식. 아인슈타인, 맥스웰 방정식, 디락 방정식, 힉스, 이런 복잡한 식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만 설명이 되는 거야. 이런 식들이 뭐냐? 현상에 대한 식이에요, 현상. 원리에 대한 식이 아니라, 원리는 몰라요, 아직.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한번 우리 다 더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다 더해졌을 때 이게 서로 대칭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는 이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왜 원리를 알려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런 원리로 만드셨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평하고 균형이 맞고 대칭이 맞고 그 다음에 균질하고 이렇게 물질을 만드셨다고요. 공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만드실 때 약간의 부족함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예? 완전한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물질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약간 부족한 성질을 만들어서 물질의 특성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특성들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템포가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 회전이 스핀이 좀 다르다든가 그런 특성들이 다 있는 거라고요. 좀 크기가 좀 다르다든가. 그래서 물질들은 서로 그런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원자 단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분자가 돼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힘을 그런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라고요.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없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그 완전한 그 불완전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라고요. 그게 물질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물질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역삼각형이 두 개가 지금 부족한 그런 특성을 지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역삼각형 두 개를 바깥으로부터 끌어오려는 특성을 갖는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그 주기율표를 보면 그 원소 나와 있는 원소들이 다 특징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미세한 미시 세계에서의 그런 미세한 그런 템포 차이와 그다음에 회전 차이 때문에
그게 모두 다 그래서 공간과 그 안을 도는 빛의 차이, 빛이 어떤 방식으로 도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대칭이 안 맞고 회전의 균형이 뭐가 깨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그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거시 세계에서와 큰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거시 세계에서는 빛과는 달리 자전을 할 수 있어서 안쪽의 전체와 바깥의 전체가 그 템포를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자면 같은 음을 낼 수 있다. 같은 진동수를 낼 수 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바퀴 돌 때 이 바깥에 공률이 낮은 공간의 밀도가 낮은 바깥의 전체는 이 안쪽과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15번 자전하면서 한 번 공전해야 그게 같은 템포가 된다. 그래서 얘는 항상 이런 회전 방식으로 15 자전하면서 한 번 공전하는 이 궤도를 계속 꾸준히 돌 수 있다. 그러면서 얘가 조금씩 이 회전수가 조금씩 줄어들면 얘가 수시로 위치를 좀 조정해서 템포를 이게 낮아지면 끌어올리고 템포가 높아지면 또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그 공간에 힘이 작용해서 항상 그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씩 궤도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돌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제가 전에 그 미시 세계에서의 그 구조, 미시 세계에서의 구조는 이렇게 이제 그 층이 짝수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빛들이 짝수층으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예? 홀수층으로도 이동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전에 이제 했던 거는 이렇게 짝수층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이게 3, 6, 9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층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게 또 복합적으로도 또 이동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오비탈이 만들어져요. 그 궤도가. 이 궤도가 이렇게 동그란 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원자의 구조를 볼 때 이 전자의 전자구름, 그러니까 빛의 구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빛의 구름들, 이게 여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빛들의 구름을 형성해요. 빛들의 구름을 형성한다고요. 전자라는 알갱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 빛의 구름으로 얘네들이 돌아다닌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원자 사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다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림들이. 근데 실제로는 이래요. 실제로는 전자라는 하나의 그 입자로 그 핵주위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빛의 구름으로 있어요. 빛의 구름의 형태로 막 이게 돈다고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은 다 이렇게 그 어떤 전자 알갱이가 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전자 알갱이가 도는 거다라고. 근데 이렇게 전자 알갱이가 도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요. 예. 그러다가 얘네들이 싹 모여서 전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싹 또 뭉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라고
아는 거는 이 빛들이 뭉쳐 있을 때를 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상태일 때는 이렇게 빛의 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계속 돈다고요. 핵 주위를. 이게 실제의 모형입니다. 이게 실제의 모습이고요. 이런 게.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어가자면 이렇게 빛들이 어떤 중심에 이제 구름 형태로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는 애, 이쪽으로 도는 애, 뭐 이런 궤도를 갖고 도는 애, 이런 궤도를 갖고 도는 애. 그러니까 온 사방에 퍼져서 다 골고루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면서 각 방향으로 다 이게 궤도를 갖고 가지면서 이게 돌고 있어요. 빛들이 다. 그래서 그 빛들이 뭉쳐지면 전자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예. 근데 일단 그 전자 이전에 그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빛들이 이런 각각의 층을 이루면서 돈다. 근데 그 층을 이룰 때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짝수층으로도 돌지만 이렇게 홀수층으로도 돈다. 그래서 그 궤도라고 있어요. 오비탈이라고. 이제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원형의 예? 궤도도 있지만 다른 뭐 S, D, F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궤도 모양이 조금씩 틀려요. 뭐 아령 모양의 궤도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원인이 이렇게 짝수층을 도는 그런 빛도 있지만 홀수층을 도는 빛도 있다. 그래서 그 궤도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간단하게 쿼크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쿼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원자의 중심에 이렇게 원자 핵이 있죠. 예, 그리고 그 핵 안에는 다시 또 이렇게 양성자가 있고 또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는 또 이렇게 쿼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쿼크가 그 기본 입자가 돼요. 기본 입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 그래서 이 쿼크에는 이렇게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있고 전자 뉴트리노가 있고 이렇게 네 개를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 왜냐하면 요 네 개와 그 다음 네 개는 똑같아요. 성질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질량만 달라요. 질량만. 그러니까 차지, 스핀. 여기서 말하는 차지는 정기적 특성, 스핀은 이건 뭐냐면 회전이에요. 회전. 회전이 어떤 방식으로 회전을 하냐. 그런 값들을 이제 다 찾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만 알면 돼요. 요 네 개만 알면 돼요. 네 개. 예.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요 네 개의 더 커진 형태가 얘네들이야. 얘보다 더 커진 형태가 얘고. 예. 에너지가 높은 형태, 더 에너지가 높은 형태. 그래서 지금 여기 질량이 점점 더 커지죠. 엄청 커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질량이 엄청 커지죠.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찾아 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값이 이 3분의 1 이런 값이 왜 나오는지는 그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요. 그냥 실험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찾아놓은 그 식에 의해서 이래야만 이게 맞구나. 3분의 1이 맞구나. 라는 것만 이제 알게 된 거지. 이 값이 왜 나오는지 3분의 2 값이 하필이면 왜 3분의 2냐 왜 3분의 1이고 요건 아직 모른다고요. 그 원인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상들은
아직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아는 건 다 현상이에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있고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입자들이 있는데 이런 입자들의 이제 특성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질량이 어느 정도고 정리적 특성이 어떻고 그다음에 회전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이 원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얘네들이 왜 이런 값을 갖는지,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는 모르는 거야 아직. 이거를 알아야 물질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데 알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더 이상 쪼개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얘네들을 다 이제 어떤 충돌에 의해서 얘네들을 다 쪼개가지고 그 쪼갤 때 나온 파편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걸 다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얘네들의 이제 어떤 특성들을 알게 되는 건데 그 특성들이 왜 있는지 그 원인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 커크가 2개가 있고 다운 커크가 하나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성자는 다운 커크가 2개고 업 커크가 하나.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중성자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3개로 쿼크 3개. 그러니까 양성자도 그렇고 중성자도 그렇고 다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양성자는 업이 2개고 다운이 하나. 중성자는 다운이 2개고 업이 하나다. 그래서 여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또 변할 수가 있어요. 이 다운 커크에서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와서 업 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얘가 이제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그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운 커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야 그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예,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과학자들이 아직 이런 구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운 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예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런 이제 저의 이론에 맞춰서 다운 커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 커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전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뉴트리노다. 뉴트리노에 이런 빛이 3층으로 3개가 들어오면 그게 전자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이제 다운 커크에서 템포가 3분의 2 값인 다운 커크에서 이렇게 전자가 하나 빛이 3개가 빠져서 뉴트리노와 만나가지고 전자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3개가 빠졌기 때문에 템포가 3분의 1로 줄어서 업커크가 된다. 이런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운데 템포를 1이라고 치면 9층에 6개밖에 없죠 지금. 예? 그리고 이 스핀 공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역방향이 2개가 우세해요. 그죠? 예. 역방향 2개가 우세하다고요. 그래서 얘는 9층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템포를 갖게 돼 있다고요. 3분의 2. 예. 그래서 얘는 2개를 더 들여오려는 성질을 갖겠죠? 예? 6개밖에 없어서 원래 9층에는 이 9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9개. 9개가 있는데 6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더 들여오려는 성질을 가져요. 그 2개라는 게 3분의 1이겠죠? 예? 지금 3분의 2잖아요. 지금 템포가. 그래서 2개를 더 들여오려는 3분의 1이 필요한 그것도
위의 방향. 응? 아니죠. 3개. 3개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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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분의 1의 그 값을 채우려는 성질을 이제 갖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준 모델에서 이 다운쿼크라는 그 특성이 3분의 1 값을 갖는 거예요, 이게. 왜 3분의 1인지 아셨어요? 왜 3분의 1이 되는지, 이게. 다운쿼크에서는 왜 3분의 1이라는 특성을 갖는지. 3분의 1이라는 템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왜? 현재 3분의 2이기 때문에. 6개밖에 없어서. 더 채워서 3분의 1을 채워서 가운데 있는 1과 템포를 맞춰야 되는데 6개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소립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스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운쿼크라는 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층에 6개밖에 없어서 3분의 2라는 템포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1이고 여기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필요로 하는 그런 소립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채워야만 바깥에도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칭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균형도 맞고. 근데 그러려면 바깥에 이제 3분의 1이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얘가. 그래서 그 값이 3분의 1인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템포 값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채우려는 성질을 갖는다고요. 근데 얘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바깥에 6개가 있어도 3분의 2이지만 이렇게 한 개를 버려도 2개가 6층으로 내려오면 또 3분의 2가 돼요. 그래도 예. 마찬가지로 또 하나 버려서 4개 그 바깥에 3개 3층에 1개 있어도 다시 또 3분의 2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 다운커크도 그렇고 업커크도 그렇고 이 세 가지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고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특성을 갖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에너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빛이 빠지고 들어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변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빛을 받아서 이 상태로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빛을 받아서 이 상태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 동일한 템포라고요. 동일한 템포. 그래서 동일한 특성을 가져요. 3분의 1 마이너스라고 하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커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가운데 밀도가 높은 가운데 빛은 1의 템포로 돌고 있는데 이 바깥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의 1이 된다고요. 템포가. 그래서 얘는 3분의 2라는 특성을 갖게 돼요. 3분의 2를 채워야만 되니까. 이해하셨죠? 현재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채우려는 특성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3분의 2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 특성이.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3분의 2라는 값이. 예.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업커크도 다운커크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개에서 2개로 돼도
얘네 둘이 6층으로 가면 그래도 3분의 1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에서 하나를 버려서 하나가 3층으로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된다고, 템포가. 그래서 템포가 이렇게 다 같은,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는 다르지만 템포가 같은 이렇게 상태가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세 가지의 상태가. 그래서 얘는 템포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채우려는 특성을 갖는다고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운 커크는 이런 원리로 돌기 때문에 템포가 3분의 2밖에 안 돼서 3분의 1이라는 값을 그런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업커크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템포가 3분의 2를 채우려는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지 값이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회전 방향이라고 그랬죠. 빛의 회전 방향. 예, 그 회전 방향에 빛을 요구하게 된다. 예. 그래서 전자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중성미자, 중성미자는 이렇게 가운데 1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층이 다 비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물질의 또 씨앗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채워지면 어떤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3층에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역회전으로만 도는 역삼각형 3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템포가 1이기 되기 때문에 안쪽 템포의 1과 3층의 1이 이게 균형을 이고 대칭성을 이기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상태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모두 다, 3개 모두 다 역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역삼각형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얘는 이런 1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전자라는 거는 어떤 1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미지 세계에서의 이제 그 빛이 이렇게 이제 불안전하게 비대칭으로 불균형하게 어떤 특성을 갖는 이유를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이제 비밀이고 소립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런 게. 여태까지 이걸 몰랐다고요. 과학자들도. 쿼크가 기본 물질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랐어요. 아직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복잡한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제시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값을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걔네들이 세 가지의 이제 그런 에너지 상태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양성자, 중성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 얘네들이 그 양성자나 중성자가 쿼크 셋이 모여서 됐다고 그랬잖아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 업 쿼크가 2개고 다운 쿼크가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빛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 빛들을 막 서로 주고받아요. 얘네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 대칭성,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이 쿼크라는 게, 그리고 이 양성자라는 게 워낙 공간의 밀도가 높아서 엄청난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예.
여기 공간 밀도가 낮은 데에서 빛이 돌아다니는 거하고 밀도가 엄청 큰 이런 이제 양성자나 이제 중성자 안에서 예, 돌아다니는 빛들의 이제 그런 세기가 엄청 다르겠죠. 그래서 이 힘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걸 강력이라고 해요. 예, 강력. 그러니까 양성자 안에서 그 핵력이라고도 하고 이제 핵력 중에는 강력과 양력이 있는데 이런 이제 엄청나게 큰 힘들을 유지하면서 얘네들이 여기에 뭉쳐져 있다. 그래서 그걸 강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과학자들은.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로는 강력이 뭐냐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엄청난 힘들에 의해서 서로 당기고 있다 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로 서로 균형과 대칭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리가 이렇다. 얘네들이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